누군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정말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과연 뭘까요? 그냥 힘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더 교묘하고 세련된 방법이 있는 걸까요? 대부분은 힘을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답입니다. 권력에 관한 아주 유명한 책에서 가져온 원칙인데요. 바로 제43법칙, 타인의 마음과 정신에 호소하라입니다. 저희가 오늘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이 법칙을 다룬 여러 발췌문들이고요. 네. 이번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왜 노골적인 강요보다 은밀한 유혹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리고 사람 개개인의 심리를 어떻게 파고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는 거죠. 맞습니다. 핵심 전략부터 정말 소름 돋는 역사적 사례도 있고요. 이 법칙이 더 큰 권력 철학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까지 샅샅이 훑어볼 생각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핵심은 이거예요. 상대를 억지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원해서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 이게 어떻게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 장기적인 권력의 기반이 되는지 그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법칙은 왜 힘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찍어 누르는 게 최악의 전략이라고 단정하는 걸까요? 솔직히 전 좀 의아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강력한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일 때도 많지 않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책의 저자가 경고하는 건 바로 그 후폭풍입니다. 후폭풍이요? 네. 힘으로 누르면 그 순간에는 복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라지지 않는 증오와 분노가 쌓이게 되죠. 그건 언젠가 당신이 약해졌을 때 반드시 터지게 될 시한폭탄과 같아요. 당신의 권력 기반 자체를 서서히 썩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겼는데 속으로는 평생의 적을 하나 만드는 셈이군요. 와, 정말 찜찜한 승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법칙에 제시하는 대안이 바로 유혹인 거죠. 권력의 진짜 기술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 게 자기에게도 이득이라고 믿게 만들고 심지어 당신의 편에 서는 걸 즐겁게 느끼도록 만드는 데 있어요. 이렇게 유혹당한 사람은 그냥 부하 직원이 아니라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충성스러운 졸개, 로열 펀이 되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졸개요. 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당신의 말이 되어주는 거죠. 와, 표현이 좀 섬뜩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하네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당연히 어렵죠. 엄청난 기술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상대방의 생각, 감정 상태, 약점 같은 것들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거기에 딱 맞는 맞춤형 전략을 구사해야 하니까요. 마치 아주 섬세한 외과 수술과도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그 유혹이라는 외과 수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론이 궁금해지네요. 이 부분에서 정말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각자 고유한 문화를 가진 외계의 땅, 엘리언 랜드와 같다는 거예요. 그거요. 이 비유 정말 와닿지 않나요? 모든 사람을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접근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데 우린 보통 그냥 자기 방식대로만 밀어붙이려고 하죠.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신의 논리, 자신의 가치관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 하지만 그건 그 외계의 땅에 내 깃발만 꽂으려는 침략 행위나 다름없어요. 침략 행위. 네. 이 책은 그렇게 하는 순간 상대방은 생기를 잃고 분개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 사람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탐험하는 게 첫걸음인 거죠. 그럼 그 미지의 외계 땅을 탐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언어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만국 공통어입니다. 만국 공통어. 그리고 이 법칙에 따르면 그 언어는 딱 하나, 바로 자기 이익, 셀프 인터레스트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라도 결국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솔직해지기 마련이죠. 하긴,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걸 사람을 움직이는 지렛대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정확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를 파악해서 그걸 채워주거나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 그게 유혹의 핵심입니다.
하긴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나한테 직접적인 이득이 없으면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익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까요? 사람은 또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이익을 공략하는 것과 동시에 더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흔들어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좀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에 지배받는 어린아이와 같다고까지 말해요. 어린아이요? 네. 사랑, 증오, 질투, 자부심 같은 아주 원초적인 감정들이요. 아, 감정이 이성을 마비시킨다는 얘기군요. 스며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정을 활용하는 아주 극적인 예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극적인 충격, dramatic jolt를 주는 전략이에요. 극적인 충격이요. 그건 어떤 거죠? 고대 중국의 위대한 전략가 제갈량의 이야기에서 완벽한 사례를 찾을 수 있어요. 제갈량이 한 번은 포로들을 잡았는데 그들에게 곧 끔찍한 처벌이 내려질 거라고 암시를 줬습니다. 네. 포로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제갈량이 나타나서 그들을 위한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줘 버린 거예요. 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갑자기 그런 호의를 받으면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최악의 고통을 예상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쾌락이나 관용을 베풀면 그 감정의 낙폭이 너무 커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아주 강력한 기술이에요. 와, 방금 말씀해주신 제갈량의 이야기는 정말 이 법칙의 모든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 같아요.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네, 당시 제갈량이 처한 상황은 정말 심각했어요. 남쪽의 이민족 국가들이 계속해서 국경을 침범하고 있었고 심지어 북쪽의 강력한 적인 위나라와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였거든요. 아, 이건 총나라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양쪽에서 협공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였네요. 대부분의 장군이라면 그냥 군대를 이끌고 가서 완전히 짓밟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 한 현명한 조언자가 제가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건 하책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상책입니다. 마음을 얻는 것. 네, 힘으로 누르면 당장은 조용해져도 우리가 북쪽을 치러 간 사이에 반드시 뒤에서 반란을 일으킬 거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시한폭탄과 똑같은 논리네요. 그래서 제가량이 그 조언을 받아들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 타겟이 바로 남만족의 왕, 맹획이었죠. 제가량은 맹획을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맹획은 이제 죽었구나 싶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량은 그를 처형하거나 고문하는 대신 오히려 극진히 대접하면서 성대한 연회를 열어줍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극적인 충격을 그대로 실행했네요. 맞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제가량은 맹획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싸울 자신이 있거든 돌아가서 군대를 재정비해라. 그리고는 점료했던 땅과 왕좌까지 돌려주고는 그냥 풀어줘 버려요. 아니, 적장을 그냥 풀어준다고요? 부하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하지만 제가량의 계획은 훨씬 더 원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네, 맹획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모아 쳐들어오고 또 잡힙니다. 그리고 제가량은 또 풀어주죠. 이게 무려 7번이나 반복돼요. 그 유명한 7종7금 고사입니다. 7번이나요? 와, 맹획도 정말 끈질기네요. 마지막 7번째 잡혔을 땐 어떤 반응이었을지 궁금한데요. 7번째 사로잡힌 맹획은 마침내 제가량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항복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 저는 진심으로 숭상께 감복했습니다.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제갈량에게 넘어간 순간이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결과는 어땠나요? 맹획은 약속을 지켰나요? 약속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맹획은 제갈량의 가장 헌신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동맹이 되었습니다. 제갈량이 북쪽을 정벌하러 떠났을 때 남쪽 국경은 맹획 덕분에 귀야말로 철통같이 안전했죠. 와, 이것이 바로 이 전략의 진짜 힘이에요. 제갈량은 단순히 적 한 명을 제거한 게 아니라 잠재적인 적을 평생의 동맹으로 가꾼 겁니다. 군사적 승리는 물론이고 다시는 남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평화까지 얻은 거죠. 이 제갈량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 4.3 법칙이 단순히 하나의 독립된 기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이 말하는 권력 철학 전체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 법칙은 이 책의 여러 핵심 사상을 관통하는 기둥과도 같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간접성과 기만이라는 큰 주제죠. 간접성? 네. 이 책은 전반적으로 노골적으로 힘을 과시하는 건 하수들의 방식이라고 말해요. 진짜 고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최고의 조종자, 컨스메이트 매니퓰레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심지어 자료에서는 타인을 먼저 유혹하면 나중에 그들을 속일 더 많은 여유를 얻게 된다는 약간 무서운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죠. 신뢰를 먼저 얻으면 그 다음은 더 쉬워진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죠. 몇 가지 다른 법칙들과 연결해서 보면 이 그림이 더 명확해져요. 아, 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까 자기 이익에 호소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관련된 법칙도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제13법칙, 도움을 청할 때는 자기 이익에 호소하라와는 거의 쌍둥이나 큰 법칙이죠. 사람들은 자비심이나 감사함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원칙이에요. 아, 제갈량이 맹획을 풀어준 것도 결국 그게 맹획과 남만족 전체에 더 큰 이익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점인데요. 이것도 핵심적인 전력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건 제33법칙. 각자의 약점을 찾아내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모든 사람에겐 심리적 약점이 있어요. 뭐 통제 불가능한 감정, 채워지지 않은 욕망, 숨겨진 불안감 같은 것들이요. 네네. 이 책에서는 이걸 상대방을 조종할 수 있는 손잡이와 레버라고 부릅니다. 제갈량은 맹획의 자존심과 명예욕이라는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그를 자기 편으로 만든 셈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은 또 다른 법칙들과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환상을 자극한다거나 하는 훌륭한 연결이에요. 제27법칙, 숭배의 대상을 만들어 추종자를 모아라. 나 제32법칙, 사람들의 환상에 맞춰 연기하라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감정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환상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구경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이성적인 의심을 마비시키고 감정적으로 당신에게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제갈량의 연회도 그런 극적인 장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43법칙을 무시했을 때 위험을 경고하는 법칙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제18법칙,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요새를 짓지 마라, 고립은 위험하다입니다. 고립은 위험하다. 네, 권력의 꼭대기에 오를수록 사람들은 자신만의 성에 갇히기 심어요. 아랫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이 뭘 원하는지 살피는 걸 게을리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지지 기반을 잃어버리면 아주 사소한 외부 충격에도 당신의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겁니다. 아, 사람들은 기꺼이 당신의 몰락을 도울 테니까요. 꾸준히 동맹을 확보하고 마음을 얻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와.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 제43법칙이 정말 권력의 기술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지 명확하게 보이네요. 자, 그럼 오늘 저희의 깊은 탐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43법칙의 핵심은 결국 힘의 축을 물리적인 강제에서 심리적인 기교로 옮기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논쟁으로 이기려 하거나 힘으로 누르려 하지 말고 상대방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리, 감정, 그리고 자기 이익을 철저히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유혹하고 설득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법칙의 모든 것을 압축하는 마지막 비유가 자료에 나오는데 바로 열쇠구멍, 키홀이라는 이미지예요. 열쇠구멍이요? 네, 정말 인상적이죠. 타인의 마음과 정신이라는 굳게 닫힌 문을 억지로 부수거나 발로 차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몸을 낮춰서 그 문에 있는 작은 열쇠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의 욕망과 두려움이 무엇인지 관찰하고 그 문을 부드럽게 열 수 있는 완벽한 열쇠를 찾아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와, 문을 부수는 게 아니라 열쇠를 찾는 것. 정말 강력한 비유네요. 그리고 이 자료는 이 법칙에 대해서는 예외, 리버설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예외가 없다. 네, 즉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원칙이라는 거죠. 힘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 법칙은 분명 권력을 얻기 위한 냉정한 도구로 제시되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관점을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거죠? 이 심리적 영향력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반대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 때 그걸 알아차리고 방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당신의 가장 깊은 감정이나 이기심에 호소하며 다가올 때 그것이 진정한 교감인지 아니면 당신의 마음이라는 문을 열기 위해 잘 벼려진 열쇠인지,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당신을 위한 열쇠인지 아니면 그 사람 자신을 위한 열쇠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